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인사회와 미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지만 일본은 도대체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이 위안부들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팍에 세워진 미국 최초 위안부 기림비, 이 위안부 기림비로 인해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 관련 기림비와 소녀상이 세워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2일 팰리세이드팍 타운 정부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 5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팰리세이드팍 도서관 옆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림비가 세워져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이 생기는 성과도 이뤘지만 기림비를 지키기 위한 많은 순환도 뒤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팰팍 타운을 찾아와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면 타운에 투자를 하겠다는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일본의 우익단체에서는 말뚝 테러까지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You never would have thought 5 years ago that this small little monument would have made a difference in so many other people's lives other than Palisades Park. 한인 사회와 타운 정부의 도움으로 힘들게 지켜낸 기림비가 건립된 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림비가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교육의 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권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림비를 건립할 당시만 해도 초라했던 주변 환경이 한 독지가의 노력으로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단장됐고 이제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배하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팰팍타운 정부는 기림비 주변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림비 옆 부지를 타운 정부에서 매입해 내년 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위안부 추모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한인 후보 2명이 시의원에 출마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선거 공세를 하고 나서자 공화당에서는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 배달된 선거 홍보 우편물입니다. 이 홍보물에는 시장과 시의원으로 나온 공화당 후보들을 침몰한 배의 선장과 갑판 청소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해 줄 것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한 공화당 박명근 후보는 민주당에는 현직 한인 시의원이 있을 뿐 아니라 한인 후보도 있는데 인종차별적인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박 후보는 민주당 측에 네거티브 선거 우편물을 발송한 경위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이런 것을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인데 이런 것을 인용해서 침몰하는 선방에 제가 그 짭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한인사회 전체를 오독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잉그루드 클립스에는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글로리아 오 시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엘렌박 변호사가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엘렌박 후보와 공화당 박명근 후보가 맞붙는 뉴저지주 본선거는 오는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뉴저지 포트리 시장과 시의원에 출마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들이 지난 21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각 당의 주요 공약을 밝혔습니다. 현재 포트리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새로운 정권을 꿰차려는 공화당 후보들과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소콜리치 현 포트리 시장은 주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시켜 나갔다는 반면 공화당의 에릭 피셔 시장 후보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정책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공화당으로 출마한 한인 마가렛 안
후보는 민주당 현직 시 의원들에게 높은 재산세와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부동산과 무기재 전문가로 일해온 경험을 살려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자신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뉴욕 나소 카운티 한 식당에서는 테이블에서 숯불로 고기를 구울 수가 없습니다. 나소 카운티 소방국의 규정 때문인데요. 고기구이를 주 메뉴로 하는 이 지역 한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자 지난 20일 뉴욕 한인회가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을 만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프러싱에 위치한 숯불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한 한식당입니다.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과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이 한인사회 현안을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인회가 숯불구이 한식당에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과 만난 이유는 직접 고기를 숯불에 구워보며 화재 위험으로 나소 카운티 한식당에서 숯불구이를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소 카운티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한식당에 대한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한식당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숯불을 놓고 바베큐를 하는 그런 법안이 전에는 통과가 안 됐었는데 우리 카운티장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벽을 깨뜨리고 테이블에서 숯불 갈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한식당에서 숯불구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방국 관계자와 협의한 후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a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this type of restaurant in the county, and I believe that they've come up with some creative solutions so you can move that forward. 한편 한인회는 카운티에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사롱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막고 노동법과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홍기입니다. 뉴저지주 38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19일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이슈인 동해병기 법안과 네일업계 관련 제재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 고든 뉴저지주 상원의원과 팀 유스타스 하원의원, 조셉 라가나 하원의원이 속해 있는 38지역구는 버겐 카운티 로다이와 파라무스 등 총 12개의 지역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아시안 유권자는 총 19%이고 이 중 한인 유권자는 1,586명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어제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한 3명의 의원은 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과 네일업계 관련 제재 법안,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을 위한 계획 등 한인사회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해병기 법안과 관련해 하원 의원들은 다시 주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며 연방정부에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스타스 하원의원과 라가나 하원의원은 지난 2014년 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And I would again, something that I'm not sorry I introduced it. It's something I would do again, of course, because I think it is an important issue. If the federal legislators move on this, because then you're talking about nationally solving the textbook problem and also bringing attention to an issue that hangs in abeyance. 또 네일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이센스 취득과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까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네일업계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영주권자에게만 라이센스를 주고 있습니다. Some of this may be governed by federal law, for which we would have no control, but we'll look into this. 시민참여센터는 본선거 전까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며 지속적으로 한인들의 현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웨체스터 카운티의 3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면했지만 한인 세탁소를 포함한 5개 업소와 아파트 2세대가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1시쯤 웨체스터 카운티 마운트 버논에 위치한 3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인접한 상가로 불길이 번지면서 한인 세탁소를 비롯한 피자 가게와 런드로맷, 헤어살롱, 델리 업소 등 5개 업소를 전소시켰습니다. 특히 델리 업소와 아파트 2세대가 입주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완전 붕괴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나자마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신속 대피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인 오전 6시쯤 진압됐지만 이후에도 건물 내벽과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등 위험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와 20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최초 발화 지점인 델리가게 지하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지난 21일 고등법원이 내린 LG전자 신사업 개발 소송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재확인되었다며 환영했고 LG전자 측도 판결에 만족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어제 지난 2013년 8월 뉴저지 주 고등법원이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타운 정부의 개발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G 신사업 건립을 위해 고도 제한을 35피트에서 143피트로 변경한 잉그루드 클립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 신사옥이 팰리세이드 절벽 풍광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주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타운 정부가 이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 신사옥 건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LG전자 측은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팰리세이드 절벽의 풍광을 보호하자는 메시지가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G 측도 지난 6월 환경단체 측과 건물 높이를 143피트에서 70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안이 타운 정부에서 재심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재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위해 재외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맨해튼에 있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박재진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이환규 재외선거관을 선출했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는 허정혜 동포 담당 영사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권순호 씨,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신만우 전 뉴욕 한인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이날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관리와 투표사무 관계자 관리,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재진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모든 분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 제보와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3월 30일에서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공관 부재자 신고 인명부 작성은 오는 11월 15일에서 내년 2월 13일까지로 예정됐습니다. 인구 10,000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 기록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한인들의 대표적인 타운 버겐 카운티가 안전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 안전한 타운 52중 버겐 카운티 14곳이 포함됐는데요. 학군이 좋고 뉴욕시와 가까워 많은 이주민들이 몰리고 있는 펠팍. 하지만 팰리세이드 파크를 포함 한인타운의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의 중범죄가 무려 136%나 늘면서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주차 위반을 포함한 경범죄가 늘었고 이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운영이 끝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